필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기를 하려고 얘기를 놓치는 것보다 필기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메모 잠깐 하는 거죠. 필기하려고 막 필기한 용서다 보면 막 설명하는 거 말 못 듣거든요. 예,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거 들으세요. 예, 필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나중에도 필기는 또 나중에 그 하잖아요. 온라인 강의 열리잖아요. 안 열립니까? 열리잖아요. 열리면 나중에 들으면서 그 챕터 딱 정리시켜 놓고 모자란 부분 체크하면 되지. 뭐 수업을 들은 얘기 또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필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기를 들으시면서 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체크하고 별표하는 거, 요 정도가 다음 과정에 나오겠구나, 그 정도만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아이고 짐 빠져서 1년 동안 못합니다. 천천히 하요, 천천히. 다 누르셨으면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절차 총론 그리고 권리 강론부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 가지 등기, 남아있는 여러 가지 등기들을 전부 정리해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302페이지를 펴시면 먼저 자, 302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경 경정 등기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변경 경정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부분 자, 여러 가지 등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변경 경정 등기인데 그 다음 순서에는 뭐가 있냐? 바로 멸실 말소 등기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얘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기존의 등기와 그 이후에 그 기존의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했을 때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한 변경의 모습으로 변경 등기, 말소, 멸실의 등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그 발생된 불일치가 일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불일치 부분이요, 실체 관계와 등기 사항이 전부 불일치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변경 경정할 게 아니에요. 얘는 멸실 등기, 자, 말소 등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전부 불일치 되지도 않는데 말소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말소 등기 이후에 이 말소 등기를 회복하는 말소 회복 등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여러 가지 등기 부분을 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변경 경정 등기부터 봅니다. 변경 그리고 경정 등기입니다. 자, 변경 경정 등기는 다음과 같아요. 좀 전에 봤습니다. 불일치, 실체 관계와 등기된 모습이 불일치가 발생하면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 최초는 같지만 그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자, 이 불일치의 정도입니다. 자, 불일치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부만 불일치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만 불일치하다. 나머지는 다 일치하지만 어느 부분만, 일부분만 불일치. 그때는 경정 변경 등기를 하는데, 그럼 언제 변경 경정 등기 합니까? 결국엔 두 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차이가 발생해요. 무슨 차이냐라고 한다면 이 불일치가 발생한 시기의 문제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먼저 변경 등기는요. 경정 등기는 등기할 때는 일치를 했습니다. 최초에 등기할 때는 일치했지만 언제
등기 이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때 변경 등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정 등기는 등기 후에 불일치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는 애초부터 등기 신청하자마자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신청 시부터 불일치하면 우리는 경정 등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맞아요.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원시적 불일치에는 경정 등기를 할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시기의 문제열 일부 불일치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자, 등기하자마자 불일치, 등기 이후에 불일치 어떤 등기 형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요. 전세금을 1억 그리고 1억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라고 한다면 1. 전세권 설정 1억 을 하고 을이 전세권자가 되어서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설정을 했는데 자, 기간이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면 전세금을 인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약 갱신 청구는 했고 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나게 새로운 전세권 설정할 때 어때요? 1억에서 집주인이 1억에서 지금 주시세 알지? 다 10배가 올랐는데 나 10억씩 받더라. 난 그렇게는 못하겠고 2억 해주던가 싫으면 나가시던가 라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1억 받고 전세 구합니까? 못 구한다고. 1억을 도구해서 2억의 전세를 얻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요. 자, 애초에 설정할 때는 1억 일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세금을 1억을 올려줬습니다. 2억을 걸었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최초에는 일치했지만 이후에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세권 변경 등기랍니까? 경정 등기를 해요. 변경 등기 이후에 불일치를 일치시키려면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변경 등기 을 그리고 이때 주등기 부기등기 배웠잖아요. 1번이 변경이 됐다면 1부기 1로서 표시를 할 거예요. 얘와 연관됐습니다. 1부기 1로서 표시를 할 겁니다. 이해됐나요? 또 봅니다. 그러면은 등기 이후에 불일치 설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등기하자마자 불일치는 어떤 건데요? 라고 한다면 설명해 드립니다. 똑같아요. 갑과 을은 1억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신청서를 잘 꾸며갔어요. 자, 신청해 주세요. 등기해 주세요. 라고 신청했더니 등기부에 어떻게 1. 전세권 설정 1천만 원을 된 겁니다. 신청하자마자 뭔가가 잘못됐어요. 신청서가 잘못된든지 또는 신청서에는 완벽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등기관이 눈이 이상했는지 1억을 1천만 원을 기록한 겁니다. 뭡니까? 신청하자마자 애초부터 등기 시부터 불일치.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고 자, 원시적 불일치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아니죠. 일치시켜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자, 전세권 1억으로 을 했는데 이때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때 하는 게 경정입니다. 얘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뜻으로서 경정등기를 할 거고 이때 주등기 부기등기 마찬가지로 얘가 바뀐 겁니다. 1부기 1호로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변경등기, 경정등기 구분하시겠습니까? 그 가장 큰 차이는 불일치 발생이 언제 되었는가. 불일치의 시기의 문제로서 등기할 때는 애초에는 일치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변경등기. 등기하자마자 할 때부터 애초부터 잘못됐다. 원시적 불일치 경정등기 할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시는 어떻게 하느냐? 개시의 문제입니다. 변경등기 신청이 원칙, 경정등기 당사자의 신청이 원칙.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 변경 등기가 가능하고요. 경정 등기도 어떻게 특별한 상황이라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권은 뭡니까? 굉장히 위험한
등기, 특별한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사항은 다음 건에서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또 정리할 겁니다. 신청의 원칙, 직권, 신청의 원칙, 그 직권, 그의 모습은 똑같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게 변경 경정인데요. 자, 정도가 일부라면 변경 경정 등기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정도가 일부가 아니라 애초부터 전부 불일치입니다. 1번부터 끝번까지 싹 다 불일치라고 한다면 변경 경정 등기가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네, 맞아요. 멸실 등기 그리고 말소 등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자, 전부 불일치하면 멸실 등기, 말소 등기 비슷한 단어인데 그냥 한 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도 조그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변경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한 정도 그리고 불일치, 시기의 문제에서 차이점이 갈려졌죠. 마찬가지로 해도요. 자, 전부에 대해서 불일치하면 멸실 등기, 말소 등기를 하는데 이때는요. 시기 발생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 불일치한 대상이 무엇이냐입니다. 무엇이 전부 불일치냐에 따라서 멸실 등기, 말소 등기 두 개를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관계 정보가 전부 불일치하다 라고 한다면 멸실 등기를 할 거예요. 자, 사실관계 정보가 아니라 자, 권리관계 정보, 권리가 전부 불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말소 등기를 할 겁니다. 구분해 드릴까요? 자, 사실관계 정보는 어떤 거였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일 거고요. 맞나요? 만약에 얘가 부동산이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라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들 예를 들게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정보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이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나거나 어떻게 폭삭 내려앉습니다. 어때요? 있던 구조, 종류, 면적까지가 싹 사라진 겁니다. 있던 부동산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관계 정보가 없어진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멸실 등기를 할 겁니다. 반면에 소유권자가 새로운 소유권자가 됩니다. 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소유권이 말소가 되겠죠. 또는 전세권자였는데요.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금 받고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있던 전세권이 없어지네요. 전세권 말소 등기. 또는 은행이 10억을 빌려줘서 저당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집담보대출한 사람이 10억을 갚아버립니다. 있던 저당권이 소멸이 되겠죠. 권리가 있던 것이 없었습니다. 있던 권리가 전부 소멸.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부동산 사실이 전부 불일치하면 멸실 등기를 할 건데요. 자, 권리가 전부 불일치한다. 말소 등기를 할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 내용을 보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은 자, 멸실 등기 개시는요. 누가 합니까? 개시는 신청에서 멸실 등기를 할 겁니다. 신청에서 개시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소 등기도 당사자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청이 없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이라면 직권으로 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요. 직권이 아니라 멸실 등기 할 놈이 멸실을 안 합니다. 멸실 등기를. 그럼 누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얘만 대위입니다. 나머지는 신청이거나 직권이거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직권인지 대위인지는 다음 과정에서 자세하게 볼 부분이고요. 이해됐나요? 자, 한 개 더. 자, 이렇게 말소 등기하게 되면요. 말소 등기하게 되면 더 이상 권리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말소 등기하면 더 이상 권리 등기가 없게 되는데 자, 이후에요. 이 말소가 잘못된 말소입니다. 뭡니까? 당사자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한 말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봅니다. 저당권자였어요. 돈 다 받았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있던 권리가 없어집니다. 저는 권리자.
자, 저당 담보제 핀 사람이 더 이상 돈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당권을 벗어나죠. 의무를 벗어납니다. 권리자.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공동으로 출석해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자, 이 말소가 부적법한 말소다라고 한다면, 내 저당권 어디 갔습니까? 또는 나의 전세권 어디 갔습니까? 내 권리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 회복 등기는 뭐라고 합니까? 자, 예, 말소 회복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부적법한 말소이면 뭐 할 수 있다? 말소 회복 등기 신청하여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회복이 되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종전 순위 번호의 그대로의 효력을 가집니다.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때 말소하거나 말소 회복 등기 신청할 때는요, 자,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자, 말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하려고 하는 권리관계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와야 말소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승낙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승낙서의 의무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 제가 바보 멍청이었네요, 제 등기 없애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승낙서의 의미. 준다 안 준다? 안 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승낙서에 가져와야 말소를 시켜주는데, 승낙서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승낙서에 가름하는 판결문 정본을 가져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이 말소를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말소 회복 등기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 존재합니다. 이해관계인 존재 똑같이 존재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또는 승낙서에 가름하는 판결문 정본을 들고 와야 회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요 내용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관계인의 내용은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앞으로 와서. 자, 먼저 말소를 볼게요.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현재 진정 권리자 갑. 갑은요, X부동산 신축하고 보존 등기하고 지금 내 집 마련해서 열심히 하고 나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공부하는 중이니까 집에 등기필 정보 어디 있는 줄 알고, 얘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아는 사람 누구?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입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이 사람 오지 않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지 맘대로 부적법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자, 이전 등기 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떨게요? 이전 등기 한 김에 뭐까지? 전세권 설정 10억 A에게 전세권 10억까지 고액의 전세금을 받고 도주한 사건.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부만 하다가 이제 왔어요. 등기법 봤는데, 등기법 공부했는데, 등기부 한번 떼어볼까라고 하면서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등기부가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인데 누가 전세가 들어오고 있어. 더 깜짝 놀라. 아니,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권자인데요, A인데요, 10억 주고 들어왔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난 겁니다. 현재 이 X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자는 누굽니까? 원칙적인 권리자 갑인데, 자, 등기부 부적법한 등기가 되어 있고,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겠네요. 맞나요? 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신력 없으니까 몰라요 하면서, 자, 갑은요, 말소 대상 권리 의뢰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말소 신청할 때 그냥 공신법 갖고, 이게 어떻게 등기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해야 하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제3자는 뭐란다?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하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승낙서이거나 승낙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면 이 A의 승낙서이거나 없으면 가름하는 판결문 정본을 가져오면 이 등기를 말소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말소해준다까지예요. 자, 말소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존재하고 있죠, 등기부에. 다시 한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뢰 소유권을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자, 1번의 등기는 남아 있습니까? 지워져 있습니까? 지워져 있습니까?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이라며. 이해관계니까 승낙서 또는 판결을 받아왔다면서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승낙서를 받아오면 말소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말소하면 뒤에 권리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건데, 자, 직권 말소, 이건 다음 과정에서 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말소 대상 권리를 말소할 때에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자,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말소 회복할 때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 있다면 승낙서 또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자, 또 설명드릴게요. 자, 말소 회복. 자, 말소 회복 등기를 봅니다. 똑같아요. 자,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했고요. 자, 갑하고 나서 얘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1. 저당권 설정 10억 S은행 합시다. 자, S은행 앞으로 10억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10억 담보권 설정하고 나서 저당권 등기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저당권 등기를요, 부적법하게 어떻게 자, S의 저당 말소 등기 주등기를 하고 나서 1번 저당권을 지웁니다. 지우고 나서 어떻게 깨끗한 등기부인 채로 3. 여기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갑은요, 이 보존등기 신축하면서 S은행에 10억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보존등기 하면서 바로 달았어요. 달았는데 돈 갚아서 저당권 말소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기로 조작을 해서 위조 문서, 허위의 문서로 등기를 말소합니다. 깨끗한 등기부, 부담 없는 등기부라고 해서 10억에 또 팝니다. 을에게. 담보를 10억 빵원짜리를 10억에 팔아먹고 도망간 사건.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기 하면서 어때요? 매매할 때 돈이 있습니까? 을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 저당권 설정 10억 S은행에게 담보 가치를 부탁해서 담보 평가를 부탁해서 S명으로 S은행에서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 을에게 해줍니다. 10억짜리를. 이 사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 얘가 제가 뭐 대법원 판례 보는 거 취미라고 했잖아요. 요번에 12월 달에 판결 났습니다. 대법원에 12월 달 판결났는데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을이요. 5년 동안 이 10억을 깠습니다. 10억을 깠어. 10억을 까고 자, 요거를 말소를 했어요. 10억 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는 이제 드디어 내집만 했죠. 10억 빌리고 샀는데 10억을 갚았다고. 완전 깨끗한 등기부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1년 더, 돈 다 갚은 지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니까 갑자기 신한은행에서 야, 우리 저당권 불법으로 말소했다.
부적법 말소였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간 이거 부적법 말소였기 때문에 우리 등기 말소 회복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 신청을 해요. 만약에 얘가 이해관계인이 아니었다면 말소 회복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회복되면 얘는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종전 순위 그대로 종전 접수 번호 그대로를 가집니다. 훨씬 앞서죠. 접수가. 얘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살아나면 얘는 없던 10억을 갚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때문에 얘는요. 이해하지 못한, 얘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불측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10억만큼.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등기부를 믿고 거랬는데 예상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3자, 제3자,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이해관계인이 없었다면 그냥 1 저당권 그대로 S은행 명의로 등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회복 등기 신청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죠. 이해관계인 있으면 뭘 받아와라? 뭘 받아? 승낙서 줍니까? 아니 무슨 소리고 이럽니다. 아니 무슨 소리고. 얘가 자 2019년에 민사소송하면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 내가 만약에 이해관계인이면 승낙서 주겠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자 S은행에서 10억 빌렸고 나는 그 등기부 들고 가서 니한테 10억 빌렸잖아. S는 다른 은행도 아니에요. S은행에 가서 저당권 S은행 갖고 저당권 똑같이 네가 10억 빌려주고 10억 나는 어느 동안 갚았는데 근데 내보고 또 돈 달라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해관계로 승낙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자 보세요. 얘는 뭡니까? 이렇게 중복의 담보를 저당하려면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문제를 나한테 넘기면 어떡합니까? 라고 제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대법원 판사님은 얘는 그런 내용 안 봅니다. 안 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법률심 뭐만 보느냐. 법률 규정만 봅니다. 실체한계는 1심, 2심까지. 3심은 법률 규정을 잘 적용했느냐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 얘는 이해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해관계인이죠. 자, 회복 등기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은 자, 뭐 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넣어야 회복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승낙을 안 해주니까 재판 간 겁니다. 뭐를? 말소 회복 이행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말소 회복 이행 등기 청구를 하니까 얘가 안 합니다라고 했죠. 근데 판결은 뭐라고 하냐? 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하지 않는다.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실체한계 벙벙 뚫려있는 형식 진사만은 등기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 승낙하여라. 승낙 안 해주면 판결 정본으로 회복 등기가 되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요번에 11월 달에 판결 났어요. 3년 끌었는데. 예, 3년 결론해서 결국에는 얘는요, 어떻습니까? 자기 빌린 거 돈 다 갚았는데, 이 등기가 부적법 말소이기 때문에 회복 등기가 되었고, 다시 한번 1순위로서 얘는 이 돈 안 갚으면 경매에서 집 날라갈 판이에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쟤는 등기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소송에서 손배 청구할 수는 있어요. 누구한테? 얘를 상대로만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자, 대법원에서는 또는 은행에서는 몰라. 얘는 변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얘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고 보면요. 자, 등기할 때 말소할 때 어때요? 권리자, 의무자가 동시에 가야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야 되고, 동시에 하면 인감증명도 필요하고, 은행이라면 법인증명서도 필요하고, 도장도 필요하고, 대표인의 인감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게 필요한데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누가? 꾸몄다고 해도 은행 내부자가 있을 거라고요. 은행 지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뭡니까? 다른 은행에서는 2017년도, 2010 몇 년도부터 중반대부터 뭐합니까? 애들은 중복 등기, 요거 중복 담보대출 안 해주려고 은행 자체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애들은 안 갖췄던 거예요. 그러면은 과실 따져가지고 과실 상계 하든지 돈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데 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법리적인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부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결론까지는 잘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요 결론은요, 결국에는 얘는요, 돈 다 갚았는데 은행 실수를 자기가 경매하여 책임지는 그런 이제 사건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용어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가 아니라 불쌍하다가 아니라 어쩌다 그게 아니라 자 봅니다. 우리는 저당 등기 말소를 할 때,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이해관계는 승낙서의 내용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등기 믿고 그래야 내가 바보지요. 내 등기 날라가니까 10억 내가 책임질게요. 말소하세요. 승낙서 준다. 세상 어디에 그런 승낙서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안 주면 가름하는 판결문 정본을 가져가면 승낙서에 가름하기 때문에 말소를 해준다. 말소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회복하게 되면 불측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거고, 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어때요? 승낙서 준다. 안 줘요. 하지만 승낙서 안 준 무엇으로서 가름하는 판결문 가져오면 말소 회복 등기를 격려해 줍니다. 자, 그래서 말소이거나 말소 회복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문제, 승낙서 또는 가름하는 판결문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얘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서, 판결문,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서 또는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의 내용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까지 되느냐? 자, 315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315페이지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 내용 있습니까? 네, 요 내용까지 쭉 정리가 되었다 보고요. 자, 316페이지 넘기시면 말소 회복 등기 요건 두 개만 딱 정리합시다. 양가로 1번에 요건 1번.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 할 것 찾으셨습니까? 정부 부적법. 다른 말로 우리는 전부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을 것 되어 있습니까? 승낙의 동그라미. 승낙 안 해주면요, 가름하는 판결문 정본. 그리고 요 내용이요. 자, 왼쪽에 보시면 기출, 밑에 있는 기출 33회 올해 기출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가운데부터 볼게요.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고요. 병의 승낙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승낙서 안 주면 승낙서에 가름하는 판결문 정본을 가져오면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직권 말소의 내용, 말소 회복 등기 쭉 있는데요. 네, 이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329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부기등기 그리고 가등기입니다. 부기등기, 가등기. 자, 봅니다. 부기등기, 가등기는 이미, 부기등기는요, 어땠습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설명드린 적인데, 기억납니까? 자, 먼저, 주등기, 부기등기예요. 자, 주등기는 독립적인 권리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1, 2, 3처럼 나타난다고요. 하지만 부기등기는 어때요? 종속되어 있고 연관적인 표시로서 얘는 1, 2, 3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연관적이고 종속등기, 나는 1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고 싶으면 1번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표시를 한다고요. 나는 1번, 얘는 1번이가 나는 2번인데 라고 한다면 2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는 2번이랑 연결이 되었어요. 이 부기 1호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등기, 주등기.
연관 종속성이 나타나는 등기 부기 등기로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되었나요? 그리고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자, 그래서 순위를 보면 다음 같아요. 1, 2, 1 부기 1호, 2 부기 1호, 자, 2 부기 2호, 3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3 순서는 얘가 1순위. 자, 2순위는요. 얘가 아니라 1-1의 1 부기 1호. 1-1 하면 우린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여요. 우리는 전문성이 높은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는 1-1 하지 말고 1짝대기 1을 하지 말고 뭐합니까? 우리는 1 부기 1호라고 표시할 거예요. 읽을 겁니다. 1 부기 1호. 얘가 두 번째.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예, 맞아요. 이 순위 번호가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네 번째 순위는요. 따라가서 부기, 요거 똑같은 게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부기된 기호 순위로 1순위, 2순위로 나뉘겠네요. 그리고 이 3번 순위 번호가 가장 최후의 순위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넘기면 이제 우리는 가등기를 볼 겁니다. 자, 페이지를 어디를 보시느냐? 자, 331페이지. 네모 2번 가등기 찾았습니까? 네, 체크하시고 별표 3개.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볼게요. 자, 29, 30, 31, 32, 33 나왔습니까? 매년 한 문제씩이 아니라 매년 두 문제, 세 문제가 출제되는 게 가등기예요. 가등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등기는요, 여러분들, 가등기는 뭐 어려운 게 아닌데요. 그냥 쟁점이 굉장히 다양해요.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 그래서 이 가등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합니다. 다음 과정에서 자세히 볼 거고, 우린 가등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 건데요. 가등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해요. 매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되고,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 단독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가등기는요, 가등기 등기상이냐 아니냐 여부, 그리고 신청 절차와 신청 총론의 문제와 연관되어서 주등기, 부기등기, 등기상이냐 아니냐의 다양한 연관성, 접점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큰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작은 문제 지문으로서 여러 곳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꽤 자세히 알고 가셔야 돼요. 되었습니까? 자, 그 중에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린다면요. 자, 가등기는요. 자, 가등기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자, 가등기는 예비적인 등기고요. 예비적인 등기이고 뭐하려고 본등기하기 위하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겁니다.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적인 등기라는 것이지, 가등기 한다고 해서 등기의 효력 기억납니까? 5가지. 저번에도 했고 오늘 첫째 시간도 했습니다. 등기하게 되면 5가지. 물권 변동효, 대항력, 순위 확정력, 뭡니까? 추정력, 그리고 후등기 저지력 있었잖아요. 이 모든 효력들을 단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예비적인 예약이에요. 되었습니까? 예비적인 의미의 가상의 등기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등기 때문에 어떠한 등기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 뭘 가지고 있냐? 본등기 하면요. 그제서야 효력도 하나 있습니다.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해서 순위 보존 효력을 가집니다. 자, 가등기 상태에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가등기 상황에서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만 있느냐? 가등기가 본등기 했을 때 그제서야 순위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요 내용을 보시면 다음 같아요. 가등기 형태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등기는 언제 하느냐? 보존,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과
을이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때요? 지금 오늘 요새는 지금 자고 나면 계약이 뭡니까? 뚝뚝뚝 떨어지죠. 맞습니까? 지갑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눈 깜빡깜빡하면 1억이 올라와 있고 눈 깜빡깜빡하면 2억 3억 막 두 배로 뛰는 시기가 있었어. 자, 그때는요 매도자 우위 시기장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로는 자고 나면 눈 깜빡깜빡하면 지갑이 뚝뚝 떨어지는 매수자 우위입니다. 때문에 자 매도자 우위 시기의 문제였어요. 자, 오늘은 매매가가 10억인데 내일 당장 어찌 될지 모릅니다. 12억, 15억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10억에 매매 계약하고 나면 다음에 15억 되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판다고. 그러니까요. 을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하기 위하여 뭡니까? 가봐. 내가 니를 못 믿는 건 아니고 내가 니를 못 믿으니까 가등기 하자면 해줍니까? 저리 가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니를 못 믿는 건 아니고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요 이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는데 가등기라는 거 배웠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해줍시다. 해봅시다. 이렇게 살살 달래서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가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가죠. 하지만 살살 달래서 만드가 공동신청입니다. 권리자 의무자가 되어서 가등기를 신청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1. 소유권 보존등기 갑 그리고 2. 가등기 명인을 하고 자, 이 등기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라고 기록할 겁니다. 자, 가등기를 했으니 드디어 이제 을은 물권자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예, 잘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등기 좀 전에 했잖아요. 어떤 효력도 없다고.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예비적이기 때문에. 얘는 가등기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권자, 처분권자예요. 자, 갑은요. 가등기 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있겠습니까?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계속 얼굴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 보세요. 물권 변동이 있다고 했다, 안 했다, 없다고 했다. 물권 변동 아닙니다. 을은 가등기 예비적으로 했을 뿐이지, 누구 거다? 얘 거예요. 지 맘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요. B에게 전세 줄 수도 있고, D에게 저당 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등기 했다고 해서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뭐다? 여전히 소유권자가 가등기상의 의무자가 말 수 있다? 처분이 자유로워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중도금 집어넣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할 거예요.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면 여기 순위 시한 이쯤 되겠네요. 뭐 N번이라고 합시다. N번쯤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자, 신청하게 되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본등기 하게 되면 이제서야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순위 보존료. 이때까지는 권리 아무것도 이젠 순위 보존 효력이 생긴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순위 보존 효라고 한다면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을이 어디로 가서 붙어야 된다? 바로 여기 밑에 갖다 붙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바로 밑에 어떻게 붙느냐? 동일한 순위 번호를 쓰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을 갖다 붙는다고요. 그럼 순위가 보존이 되면 이제는 A, B, C는 달라져요. 입장이. 이제까지는 자, 본등기 전에는 얘들이 권리자였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순위가 보존이 되면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을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사이의 등기들은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처분된 등기들 직권 말소라고 할 건데요.
직권 말소네요. 직권은 따로 모아서 볼게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등기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등기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예비적인 뜻으로 가등기를 할 거고요. 자, 가등기는 했다고 해서 물권 변동 효과, 뭐 대항력, 추정력 있다 없다. 예, 가등기를 했으니까 매매 계약이 있었겠네, 계약이 있었다 추정도 안 해줍니다. 가등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로지 언제만. 예, 가등기한 본등기 해서야 딱 하나 가지고 순위 보존요. 어떻게? 가등기 시로 소급. 그럼 순위 보존되면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처분된 등기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로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모습. 물론 시험은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말소하지 못하는 애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내용도 추가될 거고요. 다음 과정에서. 우리는 이 정도가 있었다 정도만 보고 갑시다. 이게 어려우면 여기까지만. 가등기는 예비적인 등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권 변동효, 대항력, 추정력 가진다 안 가진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뭐만? 순위 보존효를 가지는데 언제? 본등기하면. 본등기 해야 순위 보존효. 본등기 없으면요. 순위 보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본등기 해야 대제서에 가지는 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 보존효였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1년 동안 배우고 학습할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제 많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입장이고 이제 법률 용어이고 절차이기 때문에 따분하다, 용어 잘 모르겠다 정도의 느낌이지, 얘들을요 계속 이제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면서 보게 되면 글자 친해지잖아요. 얘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글자가 친해지잖아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1월 달부터는요. 자, 이제 기본 과정 할 겁니다. 기본 과정은 마찬가지로 기본서로서 이제 기본 과정 할 건데요. 자, 순서는 등기법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등기법 정리하되면 이제 지적법 한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마찬가지로 오실 때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도 쓱 한번 훑어보는 정도. 그리고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요런 스토리 잡아서 이제 별표해드리고 체크해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머리에 잠깐 떠오르는 거지, 집에 가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오지 마시란 거예요. 용어 어렵습니다. 용어는 수업 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수업 중에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야 돼요. 이 전체 알 필요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때문에 예습하지 마시고 오늘 했던 것까지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슥 훑어보세요. 진짜 이렇게 한번 슥 훑어보세요. 어디 됐구나, 몇 페이지 됐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복습하는데 20분 30분 안 걸립니다. 그거 한번 하고 오시면 1월 달에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는 안 하시잖아요. 요거 안 하시면 나중에 1월 달에 수업 와서 저 교수님 한 번 본 적 있다. 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공시법 공부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려면 한번 쓱 30분만 전체 한 권 다 보는데 30분이에요. 그 정도만 딱 보고 오시면 충분합니다.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 정도만 열심히 하시고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고득점 받아가지고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쭉 유지하시면 자, 모두가 다 성공하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요걸 수업 마치고 자, 1월 달에 더 즐거운 모습, 신나는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